혹시 지사님 건강이나 이 가정에 야생초 한번 키워보셨습니까? 지금 관사에 야생초가 좀 있습니다. 네? 관사에 야생초가 관사에. 좀 있습니다. 예. 바깥에 산이나 들에 크는 야생초. 그러니까 뭐 야생초가 아니라 야생화죠. 집에 있는 건 야생화가 네. 있고요. 야생초는 따로 키워보니까 키우지 않습니다. 예. 밖에 있을 때하고 안에 들러나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직접 키우지를 못했어요. 그건 좀 집에다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바쁘시니까 야생초가 잘 크는지 그런 거 볼 시간도 없다는 것은 우리 경남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해 주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깊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도정 질문 시간에 뜬금없이 야생초 이야기를 꺼냈는지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진중성 있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지인한테 야생초 한 뿌리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키워보았습니다. 그런데 요놈은 지 시간에 물을 줘야 되고 햇빛도 조금 보여줘야 되고 꼭 그늘에 있어야 되고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그냥 시들어서 보기 싫어집니다. 그게 야생초의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옮겼다는 특유의 기질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연 속에 커가는 놈을 보기 좋다고 해서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커가지 않는 이는 야생초를 보면서 저는 우리 경남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기형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염려를 우리 지사님께서는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또 제가 한글 사전을 뒤벼본 복지의 개념은 요약하면은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의 복지 형태에 행복, 만족도가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경남도의 전체 예산의 반을 가까이 차지하는 복지 예산 운용이 맞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사님 한 가지 일례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독거 시골에 가면은 독거 노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독거 노인들에게 실시되는 가정 돌봄 도우미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종사하는 복지사님들의 이야기를 빌자면 요즘 어르신들은 갑이고 복지사들은 을이랍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처음에는 참 고마워 하셨는데 집에 와서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요즘은 도를 넘어서 청소해주고 나면은 집에 풀 뽑고 가랍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바로 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한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냥 풀 뽑아주는 것이 복지라고 보아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기형적 형태의 복지 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사님, 이것은 아닙니다. 바꿔야 합니다. 바르게 바꿔 나가줘야 합니다. 참다운 복지 혜택이 복지 수혜자가 행복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주시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도에서 TF팀을 구성하여 의회와 함께 복지 분야별
전수조사를 제안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남도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야생초뿐만 아니라 나무도 옮기면 처음에는 다 몸살을 합니다. 그렇지만 새 환경에 적응을 하면 또 잘 자라는 나무들도 많기도 합니다. 복지라고 하는 제도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그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 이런저런 시행착오나 부작용은 불가피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제도가 정착되고 나면 그러면 또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삶의 혜택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이제 더 이상 도민들에게 마냥 퍼주기 정책이나 그런 차원의 복지로 바라보는 시각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도 복지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그런 사회 투자다라는 그런 개념이 복지 정책에 정부 차원에서 이미 도입이 되었고요.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복지와 경제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과정에서도 저는 충분히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로 어려운 과정에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그분들에게 직접 지원하려고 들었으면 경제적으로 그분들에게 직접 지원하자고 했으면 이런 효과가 나타났겠습니까? 그렇지만 긴급하게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 경제도 함께 활성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특히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에게는 월 50만 원 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이 실제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복지 혜택도 함께 저는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복지가 단순한 복지로 끝나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을 경남도 꼭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독거노인의 가정 돌봄 도우미 사업과 관련해서 좀 부작용 또는 좀 일부 사례,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복지사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는지는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관에 이런 문제들을 제기했을 때 그것이 사실관계가 어떤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무조건 그 풀 안 뽑고 그 다음에 부탁하는 거 안 들었다고 복지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관에서 무조건 판단하겠습니까? 현장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나 복지사들이 억울함이나 어려움이 없는지를 함께 살피는 것이 행정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복지 예산이나 경남도의 복지 정책 행정이 누수는 없는지 그리고 좀 이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할 때인지는 이 부분은 좀 차분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모두 다 이렇게 좋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금 주신 말씀처럼 이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과 올바른 복지가 실행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머니가 도를 넘은 행동을 하는 것과 그 복지사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라 하는 과다한 요구를 하는 것과는 올바른 복지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꼭 비단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사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창원시에서 있었던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사건도 저는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 복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성심성의껏 도민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넘어서는 과다한 요구나 그리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 부울경 협의체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의 상생 발전을 취지로 우리 도가 참여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동남권 상생 발전 협의회, 이것이 아마 지사님이 공동 회장으로 계시고 네. 도 기획관리실장이 실무위원으로 계시는 요 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 동남권 발전 협의회는 순수 민간 주도로 도지사가 고문으로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권 광역교통실무협의회가 있고 네 번째로 동남권 관광본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도청 6급 직원이 한 명 파견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되는데 지사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각 협의회가 잘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런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을 제안을 했던 건 이 도정 단상에서 여러 번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더 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경남이 각 지방에 있는 각 시도가 지사님 제가 네. 이렇게 한번 답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플랫폼 관계나 이런 것은 여기서 그래서요. 동남권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요 협의체를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이든지 들 수 있으면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그동안 동남권 단위의 협력은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제가 도정을 맡기 이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협의회나 강력교통본부 등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동남권 협의회, 상생협의회는 그런 이전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전에 성과를 내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협의회나 본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쪽에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단지 협의만 하고 협의한 이후에 집행권이 없는 조직이다 보니까 다시 또 돌아가서 각 시도에서 또 논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합의를 하지 못하고 반복되는 그런 식의 시행착오를 반복했던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사업을 합의되지 않는 사업을 어렵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울경이 연구부터 시작해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찾아내고 그걸 함께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금은 우선 단위별로 분야별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 과정에 세 개 시도의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를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집니다. 혹시 이 중에 돌출된 문제점을 혹시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망 관계. 네, 광역교통망은 우리 경남이 앞장서서 지금 그 계획안을 만들어서 부산과 울산 함께 협의 중인 단계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광역교통망을 풀려고 하니까 우리 자체적인 그 광역교통망을 풀 수 있는 것은 국토부가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딪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부울경 내부에 협의가 안 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동남권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야 되는 필요성을 국토부를 설득해야 되는 그래서 국토부가 수도권과 동남권의 강력교통망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갖다 대고 있는 데 대해서 좀 열심히 항의할 건 항의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할 건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우리 실무협의회가 우리 2018년도 9월에 김경수 도정이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20년도 3대 도정 핵심 과제를 이제 발표를 하고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 비전도 맞습니다. 발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9년도 12월 19일 날 울산시청에서 실시한 광역교통망 회의에서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이게 이제 국토부 산하에 맞습니다. 있는 것인데 네. 동남권 지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세계 시도는 건의할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국토부가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는데 맞습니까?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지금 계속 협의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협의 중이다. 예. 요거는 지사님이 조금 정치적으로 풀어줘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언제 노력해가지고 풀 겁니다. 다만 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요는 게 지사님 저는 뭐 이것 갖고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예. 우리가 일선 우리 국장님들이나 그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지만 우리 지사가 한마디 건네는 것과 국장이 100마디를 건네는 것은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력 실무협의회에서 법령 위임의 부재 및 자율적 독립적 집행권한이 동남권 통합기구의 한계가 있어서 국토부의 부울경 광역고통망 구축 수립 권한을 이렇게 좀 위임해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과 울산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꼭 세계단체장이 이 협의체를 만들 때는 그런 일 하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세 분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좀 해주시면 많은 도민들이 도움을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우선 이 부분은 이제 대광이라고 하는데요. 대도시권 네. 광역교통위원회. 대광위에 그 국토부가 권한을 주고 국토부가 그 마지막까지 관여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우리 이제 부울경 동남권은 동남권 강력교통 실무협의회를 두고 동남권 강력교통본부에 그 권한을 달라 처음 이렇게 협의가 시작이 됐는데, 현재는 우선은 대광위를 최대한 활용하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대도시권 강력교통위원회에 여러 가지 안건들을 사전에 강력교통본부를 통해서 협의하고 논의해서 공동으로 대광위에 안건을 제출해서 국토부랑 협의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안 그러고 이걸 가지고 계속 권한을 놓고 싸우게 되면은 구체적인 안건 협의를 하기가 어려워서 투트랙으로 일단은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권한에 관한 부분은 또 규정과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전반적인 자치분권 강화, 그다음에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전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가겠습니다. 그 지사님이 모든 것을 네. 세밀히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빨리 지사님이 나서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힘 있는 도지사 1등 아닙니까? 동남권 신공항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산 항만공사 방문 시 2006년 12월 27일입니다. 신공항 공식 검토 지시로 시작되어서 14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책 사업이 백지화, 재검토, 또에 이어가지고 김해 신공항 확정이 된 이후에 또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4년을 지켜보면서 저는 밀항 출신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밀항유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당초 대구 경북이 포함되어서 대구 경북의 물류 수송이 인천공항에 과다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물류 수송이 제우선적으로 동남권 신공항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사님께 바로 묻겠습니다. 지사님의 심정은 가덕도고 표현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앙코 없는 찐빵처럼 대구 경북이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며 대구 경북이 빠진 논쟁이 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남권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 논의로 출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인천이라고 하는 관문공항이 하나 있지만 유사시에 인천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공항이 중국으로 왔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제2관문공항은 동남권이 맞겠다라고 해서 이제 김해공항을 그런 공항으로 확장 가능한지를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무려 7번의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불가하다고 판정이 나왔던 거고요. 그 중에 대구 경북 지역의 물류 이동도 하나의 이유로 포함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지난번 2016년 6월 달에 5개 시도가 합의해서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정해진 이후에 이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정해졌을 때 대구 경북은 그 속에 대구 경북의 공항은 200만 명의 전체 4천만 명을 수용하는데 김해 신공항에 3,800만 명, 대구는 200만 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게 합의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달 뒤에 대구 K2 공항과 대구 국내선 공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5개 시도의 합의 사항을 한 달 뒤에 깨버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그 이후에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경북 군위와 어성 지역에 지금 새로운 후보지를 정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미 그 공항에는 김해 공항보다도 활주로가 더 깁니다. 3.5km짜리 활주로가 2개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구시장이 작년 대구시 의회에서 답변할 때 이 새로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수용 인원을 1,000만 명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 공항이 관문공항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김해 신공항이 대구 공항이 대구 경북 지역의 관문공항 역할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미 대구 경북은 김해 신공항과는 무관하게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으로 TK 지역의 공항 문제는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남은 건 부산, 울산, 경남에 동남권 신공항을 어디다 할 거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구 경북이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 신공항이 이미 결정된 국책 사업이었고 결정된 국책 사업을 마음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총리실에서 검증하는 단계에는 함께 합의했던 대구 경북까지 포함이 되어서 검증 과정을 함께 보자. 그렇게 해서 5개 시도가 총리실 검증위원회 실무협의회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소음이나 환경 수용 인원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방법 중에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꼭 총리실로 가는 것보다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순서가 빠른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감사원 감사로 가려면 그동안 국토부하고 총리실 검증위원회 논의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다른 안을,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인정하면서 또 다른 안을 들고 오고 또 다른 안을 들고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감사원 감사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고 더군다나 이게 뭐 감사를 가지고 실질 끌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남권 5개 시도 그 다음에 새로운 입지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동남권 3개 시도가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추진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지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은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대구 경북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공항은 K2 공항을 확장하기 때문에 민간공항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K2 공항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 공항 부지를 팔고 기부대 양녀 방식인데 그 비용으로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 겁니다. 그 공항에 구조가 들어갑니다. 새로 만드는 공항에. 김해 신공항은 최초의 ADPI 용역대는 4조가 든다고 했는데요. 지금 7조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7조보다 많이 들어가는 9조짜리 공항을 대구 경북에 만들고 있습니다.
9조짜리 공항을 만들면서 동남권 신공항은 문제 있는 공항으로 계속 만들어 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대구 경북이 도의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럼 그 선도 지사님 공식적으로 분명히 한번 선을 그어 주십시오. 이건 이제 제가 공개적으로 언론에서도 여러 번 얘기해왔던 사안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책 사업을 실행하게 되면 음지와 양지는 공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음지를 어떻게 양지로 만들어 가야 하는지는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특히 밀양 사람이고 10여 년 동안 밀양으로 신공항이 온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피해 지역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끄면 밀양 사람들은 어차피 피해 보상을 이야기 거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떠오르도록 만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신공항 관계가 마무리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밀양 시민들의 상실감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 충격은 그 직후에 그 해당 지역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경남 창원에 오셔서 그러니까 연극으로 그걸 또 표현해서 공연도 하신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분들과 직접 연극도 보고 했었는데요. 신공항 문제로 인해서 밀양 시민들이 다시 또 한 번 상처를 입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관련 우리 지사님 정치적 대응 관련 질문합니다. 다소 예민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지사님의 직무 능력에는 즉 도정 운용 능력도 있을 것이고 대외적 능력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운용되는 것은 누구나 실무 책임, 즉 국장들 선에서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경남 경제의 흐름은 달라진다고도 봅니다. 보는 관점에서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경남 도지사로서의 대외적 관심 활동, 예를 들어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한테 후한 점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주사께서는 땅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김해 골든루트 산단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잘합니다. 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언제 가셨죠? 골든루트 산단에는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도 있고 해서 행사 때도 가고 그다음에 땅꺼짐 현상 관련해서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른 토론회장에 갔는데 그게 아마 시간은 조금 흘렀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같이 오신 분들이 지사님이 한번 와주시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최종 결정이 경남 도라서가 아니고 지사님이 한번 와서 서로 상대가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격려라도 해주면 어떠한 지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거기 와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 그렇게라도 한번 위로를 받고 싶다는 눈짐작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가시지 않았다는데 지금은 갔다 오셨다니까. 아마 골든루트 산단에 이제 산단 협의회나 그쪽에 공식적인 방문을 요청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현장만 방문하고 왔습니다. 예. 지금도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산단공, 그러니까 산업단지공단이 조성한 골든루트 산단은, 그러니까 국가 산단을 조성하는 산업단지공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한 곳입니다. 제가 김해가 또 지역구라 제 지역구였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초에 연약 지반에 잘 아시겠지만 연약 지반에 조성을 하면서 처음 계약을 할 때부터 연약 지반이라 침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제대로 자기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서로 좀 그 다른 입장의 양 대척점에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산단공에도 여러 번 이 문제가 좀 원만하게 협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새로 이번에 이제 산단공에 부임한 그 새 본부장께도 계속
부탁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산단공과 골든루트 산단 기업 협의회가 이 부분을 협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두산중공업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두산중공업 사태 이후에 언제쯤 두산중공업을 방문하셨습니까? 두산중공업은 아직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안 가셨습니까? 네. 저한테 들려주시는 이야기로는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니죠? 두산중공업 관계자를 만난 적은 있고요. 있고. 중공업을 직접 현장 방문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게 문재인 정부가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봉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은 두산원전 관련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또 실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공론화위원회에도 뻔한 결정을 내렸고 정부 예산 40억을 낭비한 꼴이 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두산은 경남에 소재한 기업입니다. 대통령의 원전 정책에 경남 기업이 흥망기로에 섰다면 가장 빨리 두산을 방문해 위기 탈출의 방안 등 위로가 되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지난해 연말 밀양 소방서가 개청하던 날 전 박성호 행정부지사에게 제가 상당히 듣기 싫은 소리를 하였습니다. 왜 우리 도지사는 두산중공업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느냐고 여쭈어봤습니다. 경제부지사가 몇 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사가 한번 얼굴을 내 보여주시는 것과 경제부지사가 나오시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 제가 뭐 과한 욕심을 부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두산중공업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사님한테 과한 요구를 한 것입니까? 두산중공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방문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뭐 10번이고 20번이고 못 가겠습니까? 근데 방문한다고 한들 지금 현재 걸려있는 문제가 현장 방문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두산중공업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원전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이 어려워진 제일 큰 이유는 석탄 화력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전보다 석탄 화력 터빈 발전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두산중공업이 화석연료인 석탄에서 LNG 가스나 아니면 풍력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쪽으로 빨리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거죠. 그리고 풍력 발전은 참여정부 때 시작을 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두산중공업이 풍력 발전 관련된 사업들을 접기도 했었습니다. 그 바람에 10년을 놓쳤습니다. 그런 경영 실패가 쌓여서 지금의 두산중공업이 어려워진 거지, 마치 지금의 두산중공업의 어려움이 탈원전 때문이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과 관련된 부분은 탈원전은 세계적인 추세고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하는 이런 트렌드를 두산중공업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지금 정부가 아무리 지원하더라도 저는 두산중공업이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의 정부 지원 과정에서 두산중공업도 이런 현실을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LNG 가스터빈 사업에 집중하고 그 외에 재생에너지와 플랜트 사업에 집중해 나가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회사를 구조조정해 나가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두산중공업의 현장에 정말 이런 두산중공업의 향후의 경영 방향이 지금의 그린 뉴딜이라든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면서도 자신들이 살 길을 찾는 그 과정의 현장 방문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근데 현장 방문했을 때 또다시 탈원전을 얘기하고 원전 얘기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 현장 방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방금 지사님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님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 두산도
우리 지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여러 번 알고 있어요? 얘기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LNG 지사님이 가스터빈 직접 관련해서는 두산중공업과 협의해서 이전 문성옥 부지사 계실 때 산업부 측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지금은 산업부가 정부 정책 사업으로 국내 LNG 가스터빈 사업을 실정 사업을 두산중공업과 함께하고 이후에 약 20여 기 정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국내 LNG 가스 화력 발전소의 터빈을 두산중공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그 사업단을 산업부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두산중공업이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렵고 힘든 현장에 우리 지사님이 한번 나타나 주심으로 해서 도움이 된다면 환경 분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욕심을 다시 한번 요구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 TV에 넥타이 메고 테이프 절단하는 지사의 모습보다는 안전모 둘러서고 팔 둥둥 거진 도지사의 모습이 우리 도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알겠습니다. 시기에. 그리고 언론 인터뷰 관련 질문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